형님들 그리고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건강을 되찾는 여정에서 우리 다시 만났습니다. 어젯밤 여러분의 밤이 어떠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술잔을 함께 기울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이 겪고 계신 상황을 제가 정확히 묘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과로 지치고 아마 늦은 회식까지 마친 긴 하루 끝에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온돌바닥에 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깊은 잠을 바라며 이불을 끌어올렸겠지요. 겨우 몇 시간 잠이 들었을까요? 밖은 뼛속까지 시리고 꿈은 한창 달콤한 새벽 2시나 3시쯤 아랫배에서 들려오는 기분 나쁜 신호가 여러분을 깨웁니다. 온돌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 아이고 춥다. 그냥 자자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보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점점 팽팽해지는 압박감에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이불 밖으로 나와 비몽사몽한 채 차가운 화장실로 향합니다. 진정한 비극은 병이 앞에 섰을 때 시작됩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한때 소방호스처럼 강력하고 시원했던 줄기는 이제 간신히 졸졸 흐르거나 힘없이 끊기만 합니다. 숨을 참으며 힘을 줘야만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침대로 돌아왔을 때 잠은 이미 달아나 버렸고 다시 잠들기까지 30분에서 1시간은 좋게 뒤척입니다. 때로는 이 끔찍한 시나리오가 새벽 5시에 한 번 더 반복되기도 합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 여러분은 천근만근인 몸과 멍한 정신으로 출근길에 오릅니다. 더 속상한 것은 젊은 시절 그토록 당당했던 아침의 기상이 사라진 채 소중한 부위마저 묵묵부답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님들, 만약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대 이상 한국 남성의 절반 이상이 매일 밤 이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탓을 하거나 양기가 부족해서 혹은 술을 많이 마셔서 신장이 약해진 것이라며 혀를 찹니다. 상황을 되돌려보려 장어구이나 인삼 같은 보양식을 찾아 헤매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중요한 의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장 문제도 체력 부족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도 아닙니다. 진범은 방광 아래 깊숙이 숨어있는 호두만한 크기의 작은 기관입니다. 남자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전립선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 작은 기관이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전립선은 소변과 전객이 나가는 통로인 요도를 반지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정제 영양을 공급하고 보호하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대는 끊길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특히 바쁜 도시 생활과 무절제한 식습관이 이어지면 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 붙고 커지기 시작하는데 이를 의학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반지 모양의 이 기관이 부어오르면 가운데 있는 요도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마치 누군가 물을 뿌리는 호스를 발로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줄기가 막히니 소변 보기가 힘들고 약해지며 잔뇨감이 남는 것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계속 남아있으니 뇌는 자꾸 소변이 마렵다는 가짜 신호를 보내고 결국 한밤중에 여러분을 깨우게 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것은 전립선 비대가 테스토스테론과 남자의 자신감을 앗아가는 제1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전립선 비대는 귀중한 수면을 망가뜨립니다. 남자의 생명력인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깊은 잠을 잘 때 생성됩니다. 밤마다 서너 번씩 깨면 깊은 수면 단계에 도달할 수 없고 결국 남성 호르몬 공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선욕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둘째는 신경 압박입니다. 전립선은 발기 신경들이 교차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이 붓고 염증이 생기면 이 섬세한 신경들을 누르게 됩니다. 머리로는 원하지만 몸이 명령을 받지 못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립선이 부어오르는 걸까요? 단순히 노화 때문일까요? 일부는 그렇지만 시골의 80대 어르신은 아침까지 숙면하는데 왜 서울의 성공한 50대 남성인
당신은 고통받고 있을까요? 답은 바로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전립선은 여러분이 먹는 것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늦은 밤 술자리에서 무심코 먹는 음식들이 전립선을 키우는 비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전립선을 살찌우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이 매일 밥처럼 먹는 세 가지 음식 그룹, 즉 염증을 일으키는 3대 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염증을 유발하고 호르몬 체계를 뒤흔들어 전립선을 물풍선처럼 부풀게 만듭니다. 오늘 밤 따뜻한 온돌 위에서 숙면하고 싶다면, 그리고 시원한 소변 줄기와 진정한 남자의 본능을 되찾고 싶다면 이 적들을 즉시 찾아내어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세 가지 적의 정체를 폭로하겠습니다. 형님들, 제가 장담하는데 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 안이나 회사 책상 위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제가 처음으로 지목할 적은 아마 형님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영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유와 동물성 유제품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잘 압니다. 의사 양반 나는 골다공증을 막으려고 매일 아침 우유를 마시고 몸매 관리를 위해 우유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까지 먹는데 무슨 소리요? 라고 하실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본래 우유의 자연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겨우 몇 달 만에 30kg의 송아지를 300kg의 거대한 소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일이라는 매우 강력한 성장 호르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일 때는 이 성분이 키를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키에 대한 열망이 크니 그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은 지금 더 이상 키가 커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장 촉진 물질을 몸에 넣었을 때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기관을 찾아가 세포 분열과 성장을 자극합니다. 안타깝게도 전립선은 이 성장 인제 극도로 민감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우유 한 잔, 치즈 한 조각, 혹은 고소한 라테 한 잔은 전립선이라는 나무의 화학 비료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전립선은 더 커져라, 부풀어 올라라, 세포를 복제하라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결국 요도를 감싸고 있는 반지는 점점 더 두꺼워져 여러분의 소변 줄기를 조이게 됩니다. 만약 야간요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주동안만 동물성 우유를 끊어보십시오. 즉각적인 차이를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은 달콤하지만 매우 잔인합니다. 이것은 한국 남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민족의 음식과도 같습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구체적으로는 믹스커피와 라면입니다. 저는 단순히 사탕이나 과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기 위해 사무실에서 하루에 서너 잔씩 마시는 노란색 커피, 믹스 야근 후 늦은 밤 후루룩 들이켜는 뜨거운 라면 한 그릇 혹은 국밥에 흰쌀밥을 가득 말아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커피 믹스는 설탕과 식물성 크림 덩어리이고 라면은 영양가 없는 탄수화물 덩어리일 뿐입니다. 설탕 독성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췌장은 엄청난 양의 인슐린 호르몬을 쏟아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슐린이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염증 유발 호르몬이라는 사실입니다. 혈액 속의 높은 인슐린 수치는 염증이 생긴 전립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그것은 만성 염증 반응에 연쇄 작용을 일으킵니다. 매일 인슐린의 공격을 받아 붉게 부어오른 전립선을 상상해 보십시오. 높은 인슐린 수치의 상징인 술배가 나온 남성들이 거의 100% 전립선 비대증을 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밤늦게 라면을 먹거나 편아이를 위해 믹스커피를 마시는 일을 당장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피를 염증을 키우는 설탕 시럽의 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적은 우리의 음주 문화 속에 아주 깊이 숨어 있으며 대개 치맥 문화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튀김 요리에 사용되는 산업용 식물성 기름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유처럼 치킨을 튀기거나 비 오는 날 노릇하게 전을 부칠 때 사용하는 기름들입니다. 여기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매우 높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이 염증을 억제한다면 오메가6은 온몸에 염증의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치맥을 외치며 즐길 때 사실은 전립선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에 땔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을 촉진하는 우유 인슐린을 폭발시키는 믹스커피와 라면,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는 치킨. 이 삼총사가 힘을 합쳐 여러분의 제2의 심장을 파괴하고 추운 겨울, 새벽 3시에 따뜻한 이불 밖으로 여러분을 내모는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형님들은 세상에 그럼 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굶어 죽으라는 건가?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 라며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적들을 폭로한 이유는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행히도 대자연은 매우 공평합니다. 파괴하는 음식이 있다면 우리네 전통 주방 안에는 치유하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소방관 역할을 하여 전립선을 자연스럽게 가라앉히고 아침까지 숙면을 도와주는 슈퍼푸드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안주 접시에서 흔히 무시당하던 저렴한 씨앗 하나가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남자의 선약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서 제가 형님들을 모시고 직접 장을 보러 가겠습니다. 전립선을 구하기 위해 장바구니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에 메모할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염증을 가라앉히고 전립선 크기를 자연적으로 줄여주며 무엇보다 따뜻한 온돌 위에서 아침까지 통잠을 자게 해줄 3가지 숨은 영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웅은 전통시장에서 어머니들이 흔히 사오시지만 우리가 평소에 무시해왔던 아주 저렴한 씨앗, 바로 호박씨입니다. 왜 호박씨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전립선은 남성의 몸 전체에서 아연 농도가 가장 높은 기관입니다. 전립선의 아연은 논해되는 물과 같습니다. 아연이 없으면 전립선은 시들고 염증이 생기며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또한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이 탈모와 전립선 비대의 주범인 나쁜 호르몬으로 변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그러니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찾거나 신장에 해로운 짠 말린 오징어를 안주로 먹는 대신 가공되지 않은 호박씨 한 줌을 드십시오. 텔레비전을 볼 때 건강한 간식으로 삼으십시오. 그 작은 한 줌이 여러분의 제2의 심장을 보호하는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영웅은 붉은색을 띤 열매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당장 달려가서 토마토를 썰어 하얀 설탕을 뿌려 드시면 안 됩니다. 설탕 뿌린 토마토가 추억의 맛이고 달콤한 디저트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제발 이제는 멈추십시오. 설탕은 제가 말씀드린 염증의 주범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것은 독약과 해독제를 동시에 마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매우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전립선 크기를 줄이고 암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라이코펜은 세포벽 안에 단단히 갇혀있는 아주 까다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으로 먹으면 몸에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이 선약을 제대로 추출하려면 반드시 2가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익혀서 먹는 것과 기름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열은 세포벽을 깨뜨리고 기름은 라이코펜을 녹여냅니다. 따라서 기름에 볶은 토마토 달걀 볶음이나 기름을 약간 넣고 끓인 토마토, 국이야말로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보약입니다. 생토마토에 설탕을 치는 대신 일주일에 3-4번씩 이렇게 요리해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변 줄기가 놀랍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영웅은 제가 내분비계의 청소부라고 부르는 채소들입니다. 바로 브로콜리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의 배를 나오게 하고
기력을 약하게 만드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대해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과 디인돌림 에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의 임무는 간으로 가서 몸속의 과도한 에스트로겐과 독소들을 모두 청소하여 배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브로콜리를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양배추를 쪄서 쌈을 싸 먹는 아주 훌륭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석입니다. 이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이 채소들이 혈액 속의 쓰레기를 치우고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어 전립선의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혀 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황금 식단을 손에 넣으셨습니다. 아침이나 오후에는 과자나 오징어 대신 호박씨 한 줌을 즐기십시오. 저녁 식사에는 초고추장을 곁들인 브로콜리나 양배추 쌈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메인 요리에는 절대 설탕을 뿌리지 않고 익힌 토마토 요리를 잊지 마십시오. 믹스커피와 라면을 멀리하고 이 식단을 딱 2주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여러분은 밤 10시에 따뜻한 온돌바닥에 눕게 될 것입니다. 눈을 감았다 떴을 뿐인데 이미 창밖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 시계를 보며 와, 벌써 아침인가 어제 한 번도 안 깨고 잔 거야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형님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진정한 삶을 되찾는 순간입니다. 몸은 8시간 동안 충분히 휴식하여 개운해지고 테스토스테론 공장은 밤새 풀가동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오랜 친구인 아침의 기상이 여러분을 다시 찾아온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변 문제만이 아닙니다. 남자의 자존심과 건강, 그리고 진정한 정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찾는 여정은 달콤한 커피 한 잔을 거절하고 올바른 안주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강인하게 성숙한 남자의 품격을 계속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